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어떤 건가요?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암 경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정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진료 역할을 통칭해서 이제 정신종양학이라고 합니다. 종양 정신학도 있을 수 있고,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 종양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, 정신종양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종양학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.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신종양학의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암과 연계된 정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. 근데 사실 두 개 다, 암도 그렇고 정신과적인 것도 그렇고 두 개 다 약간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게 있거든요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몸이 아프셔서 힘든 상황에서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진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, 이게 종양학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정신종양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. 특히나 이 암 환자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?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. 암이라는 걸 진단받았을 때부터, 혹은 어떤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상태에서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, 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들은 일단 정상 반응이에요. 그게 마치 암이 걸렸는데 또 다른 병이 더 붙은 게 아니라, 누구나 다 암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든 재발에 대한 공포든 내 몸에 장애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, 유지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든 걱정이든, 내가 이 치료를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, 불안, 정상적인 반응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 그냥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치료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도움을 드리는 영역, 옆에서 관리를 하고 지지를 해드리는 영역으로 바라보자라는 시각이 일단 있고요. 경험하시는 증상이야 다양하게 있겠죠. 당장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, 너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 안에 가득 차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, 불길한 예감이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, 증상은 너무 다양하지만 각 개개인마다 다 느끼시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. 암 경험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역시도 비슷한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죠. 아무래도 암 환자에서 정신건강이 중요하다, 이런 측면이 커지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5년 이상 생존율 자체가 평균 암으로 봤을 때 75%가량이 됩니다. 상당 부분의 암은 기본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 죽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의 치료 기간을 가지고 내 일상생활을 가져야 되는 영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게 치료 기술이 좋아졌다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 원인은 이거죠. 암이 워낙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. 예전에는 아는 사람 중에 암이 걸렸으면 암 걸렸대, 약간 되게 특이한,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각이었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 중에서 1위인 상황이고, 실제 우리가 기대 여명, 기대 수명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 한 30% 정도가 암을 경험한다라고 하죠. 근데 이게 지금 인구 구조가 더 노령화되면 될수록 높아지거든요.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50% 정도가 암을 경험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나 했을 때 암일 가능성이 높고, 그 전에도 죽음과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암을 경험할 확률은 충분히 있죠. 즉, 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주 낯선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, 그리고 암 치료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 복귀나 사회 복귀나 가족과의 관계 영역에서도
정신건강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외국의 상황도 비슷한가요? 어떤가요?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렇게 의료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,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하시는 분들, 또 암 치료가 이후에 이제 암 경험자 분들에 대한 사회복귀 일상생활에 대한 영역을 암 치료의 영역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,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병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이제 NCCN이라는 기관이고, 그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암 병원들을 인증해주고 관리하고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그 NCCN이라는 기구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암 병원에는 반드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정신과 영역이 아니라요, 종양학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. 첫 번째는 그런 암 경험자분들의 정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그분들이 진료를 받는 영역에서 정신과라는 낙인을 씌우지 마라. 즉 종양학이라는 암 치료 영역에서 당연히 동반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암 병원,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암 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부분 포함돼서 그쪽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,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조금 적은 실정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고 단순히 대학병원 영역이 아니라 대학병원 밖의 영역에서도 그런 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죠. 이런 부분들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문제가 중대한 치료에도, 그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를 보면 실제로 암을 경험해 나가면서, 암을 치료해 나가면서 정신적인 관리, 우울이든 불안이든 불면이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이 실제 치료로 인한 생존율도 높으신 걸로 되어 있고, 또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대표적인 게 항암 치료죠.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적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.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요,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도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. 지금 무슨 얘기냐면, 혹여나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해? 라는 이런 생각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셈이거든요. 또 이런 것도 있죠. 암에 걸렸고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암은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서 나는 치료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신다면, 그거는 실제로 치료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더 일상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영역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거부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 그러면 의학적인 접근에서 정신과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.